자, 이제 그 해싱 기법에서 해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의 해시 테이블 용량을 확보해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저장할 데이터의 해시 값을 찾고 그 해시 값을 이용해서 색인으로 가서 해당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집합이 되고요. 만약 여기에 키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면은 맵 자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해시 함수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법, 즉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색인을 구한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열린 기법이 있고 닫힌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픈 어드레싱, 클로즈드 어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오픈 어드레싱은 원래 주소 위치가 아닌 다른 주소 위치, 다른 색인 위치에 충돌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또 다른 말로는 클로즈 해싱이라고 합니다. 클로즈 해싱은 최초 확보된 공간 내에서 해결합니다. 이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close addressing, open hashing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닫힌 기법을 더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open addressing, 열린 기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기법은 원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충돌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 저장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조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조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 선형 조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있고, 여기 노란색에는 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요 두 가지 공간만 비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리니어 프로빙은 선형 조사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여기 플러스 1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물론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3, 플러스 5,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플러스 1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해서 해시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색인이 여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이 자리에 다른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거를 조사해요. 여전히 충돌 났고 여기도 충돌이 났어요. 그러면 요 empty인 곳을 찾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하는 것이 리니어 프로빙, 리니어 선형 조사 방법 중에서도 플러스 1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 빈 공간을 찾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찾을 때에도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 점이 보면은 해시를 할 거고, 그럼 여기 가면 요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씩 내려오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지 계속 비교해 오면서 가게 됩니다. 이거는 O1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심각하지만 충돌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충분하게 큰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하면은 이 방법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선형조사 방법에서 중요한 거는 배열의 모든 위치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1을 하면은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지만 플러스 K를 하게 되면 1이 아닌 걸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짝수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0, 1, 2, 3, 4, 5, 6, 7이죠. 그러면 두 개씩 간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오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홀수의 위치에 있는 것은 조사를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K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플러스 K는 이 M에 서로 써야 돼요. 서로 소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모든 위치를 조사하지 않게 되겠고 또 근접한 색인값으로 매핑되는 키값들이 뭉쳐 존재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어 있다고 치고 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여기에 첫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키값과 같은 키값을 계속 또는 요 값을 저장했을 경우에는 요 두 개의 키값에 해당된 애들이 여기에다 몰려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키값들, 그러니까 비슷한 키값이라는 건 키값 자체가 비슷하기보다는 그 키값에 색인, 해시화된 결과값이 비슷한 애들이 뭉쳐서 존재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뭉쳐 있게 되면은 성능을 더 나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멀리가 있겠죠. 다른 애들은 또 집어넣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이 선형조사 방법에서의 문제는 삭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K 모드 7로 그냥 단순하게 모듈로 하는 거를 해시 함수로 생각을 해보고 선형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값들이 현재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8 모드 7은 1이니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 원래 저장된 위치에 저장되어 있죠. 16은 2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그 11은 4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때 15를 찾아봅시다. 15는 색인이 1이니까 해시함수 값이 1이니까 여기를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15가 없어요. 그러면 리니어 프로브니까 여기를 또 찾아보게 돼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왔더니 빈 곳이에요. 그러면 이 빈 곳이니까 15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데 16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요 모습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5를 서치하게 되면은 여기를 서치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서치하니까 빈 공간이에요. 그러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다시 없어도 우리가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계속 또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 경우에 16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없죠. 그러면은 다음 걸 또 봐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또 비었는데도 계속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 16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delete flag이라는 것을 표시해 둡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5를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와서 8이죠.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요. 데이터가 없는데 delete flag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검색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15를 만나게 되면 있는 거라 알 수 있습니다. 16을 찾아보면은 16을 여기서 오면은 delete flag이니까 또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빈 곳을 만나면은 이제는 무조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delete flag이 없었을 때는 빈 곳을 만나더라도 계속 리니어 프로빙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아야지만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데 delete flag을 쓰게 되면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빈 곳을 만나면. 그런데 이 delete flag을 쓰면은 삭제하고 나서 검색을 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가 되냐면 16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6은 여기에 delete flag이 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키를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delete flag니까 여기다 저장할 수 없고 계속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delete flag에. 그래서 여기다가 delete flag을 덮어서 그 다음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elete flag이 있다 하더라도 빈 곳을 만났을 때 16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장될 요소 12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12는 여기에 저장해야 되는데 빈 곳이에요. 빈 곳인데 이 12가 다른 데 저장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또 계속 전진을 해야 됩니다. 전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delete flag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삽입할 때는 계속 더 그 검색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하냐면은 그 delete flag에 그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delete flag이 많아지면 delete flag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delete flag을 제거하고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delete flag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도 delete flag, 여기도 delete flag이 많아져요. 그러면 데이터들을 빼내가지고 8, 15, 11 이런 식으로 다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 역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형 조사 방법으로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선형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클러스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접한 색인값으로 매핑되는 키값들이 뭉쳐 존재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해시 테이블의 용량이 5이면 특정 키값을 특정 슬롯에 삽입할 확률은 20%가 됩니다. 5분의 1이죠. 그런데 하나가 저장된 상태에서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할 확률은 20%가 아닙니다.
그리고 4분의 1인 25%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HK가 0인 경우에도 여기에 저장해야 되겠고, 여기에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저장을 해야 되겠고, HK가 1인 경우에도 여기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삽입될 확률은, 첫 번째 슬롯에 데이터가 있을 때 삽입될 확률은 40%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키값들이 저장될 때마다 여기에 그 다음 슬롯에 저장될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요 위치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여기에 이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선형 조사를 우리가 플러스 3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선형 조사하는 위치들을 우리가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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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 위치로 키가 매핑이 되는 애의 경우에도 그 선형 조사하는 위치는 여기, 여기, 여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나 여기에 키로 매핑되는 애들이 똑같은 위치들을 검사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primary clust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rimary clustering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random probing이라는 방법이 있고 quadratic probing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정해진 방법으로 매번 그 다음 위치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랜덤 프로빙은 검색할 위치를 랜덤하게 설정해 놓고 요 위치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요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4, 5, 1, 6, 9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게 4, 5, 7,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얼마 거리 플러스 K를 하는 거리를 요 위치로 되는 거고 그러면 얘 위치로 생각해 보면은 4, 5, 7,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달라졌죠. 그래서 랜덤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클러스터링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렇게 미리 위치들을 다 랜덤하게 계산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량이 많아지면 이거 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면 요렇게 함수를 별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위치를 결정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i 제곱을 쓰면은 x 그 처음 위치는 플러스 1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4하는 위치, 그 다음에 플러스 9하는 위치, 그 다음에는 플러스 16하는 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다시 모듈러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quadratic probing입니다. 이 둘은 primary clustering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른 키인데 똑같은 위치를 조사하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linear probing 하는 방법이 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같은 위치로 해시된 키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위치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여기로 매핑이 됐으면 요 위치들을 갈 거고 또 다음에 똑같은 또 어떤 애를 해싱했는데 매핑되는 것이 요 위치면 또 이 위치를 검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secondary clustering이라고 하는데 secondary clustering은 앞서 살펴본 이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중 해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시 함수를 2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H1을 이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H2K 곱하기 I.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얘를 쓰고 두 번째부터는 여기에 I 곱하기 H2K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secondary clustering 그리고 또 그 primary clustering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열린 기법이 아니라 닫힌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항상 그 계산된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공간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클로즈 해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켓 방법이라는 것은 요 하나의 공간마다 하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저장하면은 요 가서는 선형 검색을 해야 되니까 많이 저장을 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2개나 3개 요 정도 크기의 버켓을 준비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제법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공간 낭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요 키로 매핑된 애가 3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별도 넘친 버켓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 말고 별도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무조건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별도 넘친 버켓으로 넘어갔을 때 처리되는 비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은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늘리는 거죠. 늘리게 되면은 얘들이 또 다른 버켓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동적 배열 기법은 닫힌 기법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열린 기법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돌이 많이 발생하면은 이제 동적 배열을 써서 늘리게 되면 그 클럼프 현상이 됐던 애들이 다시 잘 퍼질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닫힌 기법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separate chaining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 요 용량마다 그 테이블마다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연결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벡터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것과 좀 더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면은 계속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죠. 그래서 삽입은 항상 푸시 프런트를 할 거니까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색 비용은 이 길이가 길어지면은 OC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요. 가장 긴 체인의 길이인데 이 경우에는 너무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체인이 길어지더라도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더라도 동적 배열을 써서 늘려줘야 됩니다. 늘려주게 되면은 항상 짧은 비용으로, 즉 예를 들면은 최대 2개까지만 저장한다 라고 하면은, 또 아니면 3개까지, 2개까지가 보통 많이 쓸 것 같은데 3개까지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3개인데 하나를 더 넣으려 그러면은 얘를 넣지 않고 동적 배열로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늘린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아까 버켓 방법에서 낭비되는 공간은 없죠. 유효 공간들만 쓰게 됩니다. 낭비되는 공간 없이 효과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 방법을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싱 기술을 구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린 방법과 닫힌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린 방법의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하면 2가지 측면에서 성능이 나빠집니다. 빈 곳을 찾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요. 닫힌 방법에서는 삽입 비용은 항상 상수입니다. 클로즈 어드레싱이니까 늘 그 색인값 위치에다가 저장하기 때문에 닫힌 방법은 삽입은 항상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방법은 다음에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닫힌 방법에서는 다음 충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값이 어떤 값으로 해시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기존에 몇 개가 어느 슬롯에 들어가 있는지는 다음 충돌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린 방법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힌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하고 실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닫힌 방법을 중에 이제 체이닝 방법은 메모리 사용 최적화 측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바로 캐시 하는데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된 공간에 모든 데이터가 있지 않고 이렇게 동적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옮겨왔을 때 CPU 캐시에 주변 데이터가 같이 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열린 방법은 M에 의해 저장된 키값의 개수가 제한되지만 닫힌 방법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닫힌 방법이더라도 버켓을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버켓이 차면 그것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 체이닝 방법에서도 한 체인이 길어지면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성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열린 방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닫힌 방법이라 보기도 그렇고 조금 특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쿠쿠 해싱이라는 것은 2개의 해시 함수를 쓰고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개의 테이블의 크기는 다르게, 용량은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처음에 5를 집어넣으면은 5를 원래 그 주 테이블에 집어넣게 됩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2를 넣게 되면은 12는 모두 7 하면은 5니까 원래 여기에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원래 있던 데이터를 다음 테이블로 옮깁니다. 그래서 5 모두 5 하면 5는 여기로 가고 12는 여기로 가요. 그래서 주 테이블에 내가 집어넣을 때 원래 거기에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보조 테이블로 두 번째 테이블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10은 3에 저장되니까 비어 있으니까 3에 저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을 저장하면 3은 여기에 저장이 돼야 되죠. 그러면 10을 옮겨야 되는데 10을 옮기랬더니 10은 보조에 이미 5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을 보조에다가 여기다 넣고 5를 다시 1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5는 여기 저장되니까 12를 다시 1로 옮겨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하게 돌아갔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데이터들을 옮겨가야 되면은 중단을 하고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변경해서 새롭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쿠쿠 해싱이고요. 쿠쿠 해싱은 이렇게 삽입할 때 왔다 갔다 하지만 find나 delete는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늘 O를 찾아가면은 먼저 주 테이블에 보고 주 테이블에 없으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를 보면 여기 없으니까 여기에 있어요. 둘 중에 한 곳에는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 것이고요. delete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를 보면 되니까 delete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 경우에 delete를 여기도 했어요. 그러면 12를 봤는데 여기 없으면 없구나라 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두 번째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쿠쿠 해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해시 테이블의 용량, 아까 1.3의 n이라고 했는데 왜 1.3의 n이 m을 확보를 하면 충돌이 적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량이 클수록 충돌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낭비되는 공간은 증가합니다. 우리는 해시태그의 용량을 최소화하면서 충돌의 발생도 최소화하고 싶은 게 우리의 희망이고 이상입니다. 해시테이블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해시테이블의 크기가 m이고 여기에 n개의 값을 저장했을 때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n개를 저장했는데 다 충돌이 안 났어요. 그 확률을 1에서 빼면은 충돌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빼기 충돌이 발생할 확률.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않을 확률을 빼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충돌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은 슬롯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다 비어 있으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요 들어간 데 뺀 나머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m에 m-1 슬롯으로 들어가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면은 나머지에 매핑이 되면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확률은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충돌이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50%가 되려 그러면 n이 몇 개만 집어넣으면은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50%가 되냐면은 루트 m개만 저장을 하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0%는 거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생일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일 파라독스는 어떤 얘기냐면은 생일이 365일 중 하나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일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생일이 같은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이
사람을 기준을 두고 이 사람과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을 확률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이 있어야 하냐면은 요거의 반, 180 몇 명, 182명 정도 있게 되면은 이 사용자와 생일이 같을 확률이 있을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3명만 있으면 무슨 확률이 50%가 되냐면 이 23명 중에 같은 생일이 있는 쌍이 존재할 확률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개의 M이 365일 때 23개의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일어날 확률이 50%가 되는 것이고요. 충돌이 날 기대 확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M이 N제곱이 되면 기대되는 충돌은 1이 되는 거예요. 하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N제곱 크기의 공간에다가 N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충돌이 발생할 기대되는 것은 하나 정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의 발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N제곱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로드 팩터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로드 팩터는 N분의 N으로 계산이 됩니다. 용량이 10일 때 몇 개를 저장하냐? 10에서 3을 저장하면은 로드 팩터는 0.3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10일 때 우리가 3개를 저장했다. 그럼 용량의 0.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0.75를 잡으면 0.75까지는 그래도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하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0.75를 넘어가게 되면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0.75 이하로 항상 로드 팩터를 유지하게 되면은 충돌을 되게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을 1.3N 보다 크게 유지하면은 로드 팩터는 이거보다는 늘 작겠죠. 그러면은 충돌을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3배를 잡았을 경우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M으로 해시 결과값을 모듈러 해야 됩니다. 모듈러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연산의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연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A와 M이 공약수 K를 가지면 이 B 값은 K의 배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한 데이터가 이거고 M이 4이면 그 값은 2 아니면 0밖에 안 돼요. 그리고 M이 5면 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M을 7로 쓰면은 3, 6, 2, 4, 1 모두 다른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해시 테이블의 M은 소수가 되면은 매우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 A와 M은 서로 소가 될 테니까 공약수를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했을 때 요 결과값 A와 M이 서로 소가 되게끔 공약수를 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M을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소수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실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만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어떤 범위의 값이 균일하게 이것저것이 골고루 들어온다 그러면은 m이 소수가 아니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입력 데이터가 균일하게 분포돼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m이 꼭 소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도 이왕 만약에 우리가 m을 특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1.3보다 큰 소수 m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시 테이블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3n의 그 용량을 확보해서 쓰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가 필요한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사전에 몰라요. 어느 정도 될지도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용량을 잡아야 될지 모를 수 있고요. 그래서 작은 용량을 잡게 되면은 나중에 충돌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고, 또 너무 크게 잡으면은 그 낭비되는 공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잡은 다음에 동적 배열 기법을 써서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늘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늘릴 때에도 m이 소수가 되게끔 처음에 소수가 되게끔 선택을 했는데 늘릴 때 이 m을 하면은 이거는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m 뭐 플러스 1을 한다든지 그냥 이 m을 쓴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소수가 아닌 것은 이제 우리가 집어넣는 데이터가 균일하게 특정한 애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포돼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이게 소수가 아니어도 되는데, 문제는 해시 함수가 변경이 돼요. 용량이 바뀌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모듈러 m하는 이 값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동적 배열에서는 리스트에서는 요만큼 있을 때 2배로 늘린 다음에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복제만 해주면 됐죠. 메모리 카피만 해주면 돼요, 보통. 그런데 이 동적 배열에서는 메모리 카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애들들이 있으면 이 애들들을 새 공간에다가 다 애들을 새롭게 해줘야 돼요. 새롭게 해시값을 구해서 새롭게 다 삽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동적 배열 기법보다 동적 해시 테이블에서 용량을 늘리는 것은 훨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요소에 새 하시 함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그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